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240페이지 로마자 3번 좁은 의미의 문건들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 문건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좁은 의미의 문건대리이다. 물론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좁은 의미의 문건대리로 다루어진다. 좁은 의미의 문건대리 효과는 대리행위가 계약기간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번에 계약의 문건대리, 양가 1번에 본인에 대한 효과. 좁은 의미의 문건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문건대리 행위에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는 그것대로 효력이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추인하여 효과를 생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문건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문건대리의 효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방가로 1번은 본인의 추인권. 양가로가 추인의 성질. 여기서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에 있는 단독 행위다. 추인에는 상대방 문건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양가로 나의 추인의 방법.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추인이 유효하려면 문건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였어야 한다. 한편 판례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위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250페이지 공정순서상의 집행인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선고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여서 대리권 혼결이 있는 공정순서 중에 집행인락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의 공정문서를 작성한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실제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변론을 하고 우유 채무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묵시적 추인에 관한 판례. 양가로 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문건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인은 문건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인 바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 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위에 기하여 당의 매매의 손실을 자기에게 익숙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가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예.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이 문건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동그라미 2번 피고의 모친이 본건 토지를 판 대금으로 딴 것의 농토를 내세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전후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가 군에서 돌아와 모친에게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10여 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피고는 문건대리인이 그 모친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그라미 3번 문건대리인이 차용금 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수의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문건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 기일에 채권자가 부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문건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의인이 자의로 해지하는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 서류를 원고가 위 소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기 남편 명의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가 소유인한 매매계약의 해제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볼 것이다. 동그라미 5번에 부재자 의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액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동그라미 6번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장남이 위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251페이지 것으로 볼 것이다. 동그라미 7번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대리인인 갑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위 갑에게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이 대금을 지급할 때에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갑이 아니라 원고임을 알았으며 이와 같은 위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갑이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원고와의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동그라미 8번 무권대리인이 상호신용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품받은 사실을 그 직후에 알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상호신용 금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동안 사회에 걸쳐 어음을 개서하여 지급의 연기를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호신용 금고의 제출을 그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무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9번에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 상속하고 있는 친족들 중의 일부가 가까운 친족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 대금을 동기내 생활비로 소개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10번에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동그라미 11번에 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을과 주차장 관리 및 건물 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가 종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을에게 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소를 발송하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갑 주식회사에게 계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이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양가로 지긋 묵시적 주인을 부정한 예. 앞에 본 것은 묵시적 주인을 인정한 예이고 지금은 부정한 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타인의 형사책임 수반하는 문건들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 사실에 관하여 의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서 그 당사자가 소인의 물건들의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자가 대리권 없이 부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자인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 반환 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252페이지.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에 의해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무건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5번에 권한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 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원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동안 종중 부동산 처분 행위를 생활이 곤란하여 그러는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이 부동산 처분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동그라미 6번에 부가 자의 공동 상속한 거주 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이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그라미 7번에 무건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건대리 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인 만큼 무건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건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권한없이 기명날린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유지한 경우에 피유주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건 대리인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무건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면 추인의 효력은 곧바로 생기나 무건 대리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방은 뒤에 해당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추인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대법원은 본인이 무건대리인의 어음교환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무건대리인의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어음교환 행위가 주로 각 회사에 관한 자금 융통을 위해서 행하여진 것으로 을회사의 직원인 병이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서 각 회사가 을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환 없이 을회사 명의의 배설을 한 것이라면 그 배설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물레사가 무권 대리인 병의 어음교환의 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어음교환을 위한 배서행위도 253페이지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서 해석감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부분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양가로 다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추인의 소급표의 원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로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표가 없다. 여기에 다른 의사표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가리킨다. 둘째로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는 무권대리 행위 후 추인이 있기까지 사이에 본인과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행위가 무효로 되어 제3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두는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좁다. 즉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는 배타적 효력이 없는데 제3자의 권리는 배타적 효력이 있다면 제3자는 당연히 보호된다. 그리고 두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이 없으면 배타적 효력을 먼저 갖추는 자가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두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동일한 채권을 무권대리인 본인이 차례로 각각 다른 자에게 양도하고 두 양수인이 모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렇다. 그때 본인이 추인을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의 채권은 그대로 보호된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할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그 총의 결의에 따라 이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면 물론이다.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로서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방가 이번에 본인의 추인 거절.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로 확정질 수도 있다. 이는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라고 한다. 추인 거절은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에 있어서와 같다. 방가 3번에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의 문제.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은 특히 상속에 있어서 자주 발생한다. 가령 아들이 부의 재산을 처분한 뒤에 부의 사망으로 그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 그렇다. 254페이지. 그런 경우에 무권대리 행위는 지위 운동으로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지 그리하여 주인의 거절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무권대리인의 본인을 상속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관하여 학설은 무권대리 행위가 당연히 유효하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되나 공동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견해. 3번에 양자의 지위는 혼동되지 않고 분리되어 병존하며 다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칙에 반할 때에는 추인 거절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하여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되 공동상속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이설이 타당하다. 갑의 대리권이 없이 원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의뢰 무권대리인으로서의 민법 제1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하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법무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해 부당이득금에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음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관해서 학설은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견해와 무권대리 행위가 당연히 유효로 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사견,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한 자가 아니어서 당연히 추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추인뿐만 아니라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한 때에는 제135조에 의하여 이 행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은 본인의 의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255페이지 여기서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차례권을 인정한다. 방가를 이번에 최고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확답을 초과할 수 있다.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방가를 이번에 철회권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즉 선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 표시는 본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그 길이 하다 보면 이렇게다가 몸을 막 돌리다 이렇게 돌리다 양가 3번에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로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의 추인도 없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되고 급기야 대리제도는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민법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은 때에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무권대리인의 이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며 법정 책임이다. 따라서 대리권의 흥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원소 위조동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방가를 1번에 책임 발생의 요건 양가로 가에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을 것 양가로 나 무권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이 요건은 상대방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로 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요건도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로라. 본인이 추인이 없을 것. 견해에 따라서는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그것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요건은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양가로마.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 일부 견해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이 옳지 않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양가로 봐.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양가로 사.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양가로 봐. 그 밖에 무권 대리인의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256페이지 반가 위반의 책임의 내용.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이행 책임이라 함은 무권 대리 행위가 유권 대리였다면 본인이 이행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그 범위가 이행이익인지 실례이익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은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새기는 데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두 책임 가운데 어느 것이 발생하는가를 상대방은 선택하여 정하신다. 선택의 방법은 선택채권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 135조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처럼 10년이라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권 대리 행위가 유권 대리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지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10년, 3년, 1년 중 어느 것의 시효기간으로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가 타당하다. 그리고 이 시효기간은 상대방이 선택권에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고 여기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이다. 양가로 4. 무권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효과.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것이다.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무권 대리인이 상당 부당히 이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피이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 책임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번에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민법은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에서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서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본인의 추인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법률효과가 좌우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257페이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는 무권 대리인 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그 무권 대리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의 능동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데 동의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않을 때에만 계약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 대리권을 다투지 않는 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소송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